미국은행 시가총액 1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중 하나, 바로 미국의 금융왕이라 불리던 존 피어폰트 모건이 설립한 JP 모건 체이스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서울 중구에 지점을 두고 있죠. JP 모건은 20세기 미국 금융계를 휘어잡으며 한 세기 넘게 미국 은행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대공황으로 미국 시민 수백만 명이 타격을 입은 후에도 JP 모건의 성장세는 꺾이지 않았죠. 모건은 어떻게 이런 은행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물건을 직접 만드는 일을 하는 회사들을 산업자본이라고 부르고, 돈을 빌려주는 금융업을 하는 회사들을 금융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산업자본은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법니다.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스마트폰 회사는 스마트폰을 만들어 돈을 벌죠. 그렇다면 금융자본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이들이 돈을 버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건은 금융으로 돈을 버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싼 값에 회사를 사들인 후 어떻게든 그 회사의 가치를 높인 다음 비싼 값에 되팔아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작은 규모의 철강 회사가 여러 개 있다고 하면 모건은 그 회사들을 모두 사들인 뒤 하나로 합쳐버리곤 했죠. 이를 우리말로는 인수합병, 영어로는 M&A라고 부릅니다. 모건은 M&A의 귀재였습니다. 수많은 영역에서 작은 회사들을 인수합병한 뒤 거대 기업을 만들어 가치를 높이고 비싼 가격에 팔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죠. 사람들은 모건이 만든 거대 기업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모건 제국이라고 부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업인들은 모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사업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몇몇 교황들까지도 그에게 돈을 빌리거나 맡길 정도였죠. 그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모건의 허락을 받지 못한다면 하느님조차 한 푼도 빌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까지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모건 제국의 힘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모건이 설립한 금융회사 JP 모건은 2000년 체이스 매너튼과 합병해 현재 JP 모건 체이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이지만 과거처럼 신과 교황의 재산까지 관리한다고 말할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현재는 중국 공상은행과 세계 1위 자리를 계속 다투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하지만 모건이 남긴 유산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모건이 등장하기 전까지 세상을 주도하는 이들은 산업자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건의 등장 이후 세상의 주도권은 금융자본의 손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단언컨대 그것은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형성된 금융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산업자본을 좌우하는 것을 넘어 정계까지 장악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에게도 막대한 돈을 뿌렸거든요. 미국 정치는 사실상 금융자본의 손에 넘어갔다라는 말은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들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죄를 물었다가 금융자본이 망하기라도 하면 미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이들의 덩치가 커졌거든요. 금융자본의 탐욕으로 전 세계 경제가 엉망진창이 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입니다. 당시 사태의 원인이 금융자본의 탐욕이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3년 미국 법무부 장관 에릭 홀더는 금융위기의 주범들을 처벌할 의도가 없나 라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금융자본이 너무 커서 우리가 만약 그들을 처벌한다면 국가경제, 심지어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처벌이 어렵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금융자본에는 망하기에는 너무 큰 존재라는 별칭까지 붙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와 경제를 좌우하는 것을 넘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망하지 않는 불사신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현재 존 피어폰트 모건은 사라졌지만 모건 제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금융자본의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는 셈이겠죠. 이상 지시가 교양챙겨였습니다.